안녕하세요. 무릎학교 가정과목을 담당하는 정주원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어머님들 요즘 아이들한테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빨리빨리한 말을 많이 하시죠? 네. 저도 많이 하거든요. 빨리빨리 밥 먹어. 빨리빨리 공부해야지. 너는 뭐 하고 있니? 미리미리 공부해야지. 조금이라도 따라갈 거 아니니?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네. 아이들이 듣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네. 그런데 부모님이 자꾸 하게 돼요. 그죠? 네. 근데 그런 말을 은연중에 듣다 보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조급함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 컴퓨터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조그만 인터넷이 늦어도요,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2초만 늦더라도요, 이거 왜 이렇게 한대? 더블 클릭 하고요. 왜 또 한대? 그러면서 아이들이 계속 그냥 뭔가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혼자만의 어떠한 세상에서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들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너무 이렇게 빠른 거를 재촉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왠지 일의 과정을 빨리 할 뿐이지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자기화를 시키는데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제가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알고 계시니까 이미는, 그러니까 좀 가능하면 좀 느림의 미학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좀 약간 한 박자 늦더라도 그 속에서 자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수업을 시작할게요. 네. 자, 그럼 이번 수업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잠시 한번 볼까요? 비싼 돈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사고 싶지 않은 물건을 속아서 샀을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 문제와 그 해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문제 많이 겪으시는 경험이 좀 있으시죠? 네. 그 전에 앞서서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2주가 지났습니다. 소비자 정보하고 광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아주 재밌는 광고 문화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광고가 그대로 100%를 모든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다. 과장될 수도 있고 허위될 수도 있고 물론 사실적인 정보를 주는 광고도 있겠지만 좀 큰 눈을 뜨고 광고를 좀 제대로 보자.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정보사회잖아요. 그죠?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에서 인터넷이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정보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반면에 사실적이고 바른 정보를 알아보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조금 훈련을 부모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구매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자, 오늘은요, 그럼 구매를 다 하고 정보도 좀 알아봤고, 그러면 구매를 다 하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에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죠. 네. 만족하면 더할 나위 없죠. 네. 너무너무 그 물건 좋더라. 그렇게 될 수 있고, 그 회사가 참 좋더라. 그러면은 저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아있어요. 그죠? 네. 자,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하자가 있다던가, 내가 원치 않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소비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소비자 문제를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누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세탁기를 구입한 적이 있거든요. 예. 구입을 해서 처음 빨래를 하는데 세탁기가 딱 서버리더라고요. 멈춰버리더라고요. 동작이. 아유, 속상하셨겠어요. 예, 그래갖고 대리점을 갔었거든요. 옛날에는 예. 대리점에서 사가지고. 근데 거기하고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싸움을 했어요. 네. 교환도 안 해주고 서비스도 안 해줘가지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지쳐가지고 그냥 제풀에 제가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그 처리를 못 받으셨어요? 예, 예. 그때가 아마 언제였어요? 꽤 좀 오래됐어요. 한 몇 년 정도 예, 되셨죠? 한 10년? 예, 그 정도 됐어요. 그래요. 한 10년 전만 해도 소비자에 대한 인식이나 아니면 소비자 피해를
겪고 난 뒤에 어떤 해결하는 방안이 그렇게 많이 지금처럼 잘 정착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많이 그 대리점 측에서 소비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대응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안 되겠죠? 더 이상 소비자가 찾지를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그거를 인지를 하고 기업들도요, 소비자 지향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마케팅도 하면서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그런 말씀 좀 기억하실 거예요.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고객 만족,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그죠? 그게 바로 소비자 지향적인 기업 운영 방침이에요. 그거를 이제는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소비자를 만족시켰을 때 그 소비자가 다시 나를 찾아준다. 다시 재구매를 해준다. 그게 훨씬 더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게 더 합리적이더라, 좋더라,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만큼 지금은 소비사회가 많이 됐고 소비자 중심적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걸 알아서 우리의 권리와 이런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지금 같으면은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신 게 많이 해결이 그냥 자연스럽게 됐을 거예요. 요즘은 리콜 제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자가 있을 때 어떡합니까? 자진해서 그 물건에 모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직접 새 물건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제안을 방송에도 냅니다, 그죠? 지금은 그런 게 해결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아이들 대상이니까 아이들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학교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탁 다가와요. 그러더니 학생 설문지 하나 해주지? 네, 그럼 저기 잠깐 가서 설문지 하나 해주면은 뭐 괜찮다고, 약간 뭐 이렇게 맛있는 과자나 이런 것도 주겠다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가요. 그럼 아이는 그냥 순진하니까 따라가요, 그죠? 그런 설문지를 합니다. 하고 났는데 뭐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런 거 좀 써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집으로 배달된 게 학습지, 아니면은 뭐 책, 이런 전지가 쫙 운반이 되어 와요. 그러더니 거기다가 뭐 50만 원 이러고 딱 청구서가 오거든요. 그럼 아이는 그냥 벙어리 냉가슴을 알아요. 엄마한테 얘기하면 나도 오늘 큰일 났고 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아이는 미성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부모님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는 청약 철회 기간, 즉 내가 이 물건을 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기간 내에 안 하더라도 충분히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용 증명서를 딱 보내고 하면 되는데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울 게 바로 청약 철회다, 내용 증명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쉽게 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거기에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손해배상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알아보는 것이 이번 시간에 할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우리 아이들 중학교 2학년 그 가정 교과서에 나오고 있거든요. 나의 소비 생활에서 그 부분에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청소년들도 청소년 소비자라고 해서 명명 지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때문에 소비에 적극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과서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어머님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지만이 아이가 대처를 잘 못할 때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그 내용에서 알아볼 텐데, 자, 그럼 소비자 문제가 왜 발생할까요? 자, 소비자가 왜 발생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정보에서 소비자가 사실적이고 진실된 정보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죠? 자, 그럼 정보는 아무래도 사업자가 잘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소비자가 더 정보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을까요? 사업자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소비자보다는 사업자가 물건을 만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함량이냐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훨씬 더 소비자보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좀 더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과장되고 허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가 이렇게 조금 썩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시장에서의 힘이에요. 자, 시장 내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생산자가 소비자보다는 파워가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스스로 이렇게 거부하기 위한 또 자기를 표현하기 위한 힘이 사업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판매 형태가 다양화되었다. 자, 과거에는요, 우리가 상점을 찾아가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머님들. 그쵸? 자, 현금 들고 가서 우리가 물건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자, TV 보면서도 물건 살 수 있고, 컴퓨터 보면서도 물건 살 수 있고, 때로는 전화 와가지고 물건 살 수도 있고요. 방문해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판매 형태 때문에 소비자 문제도 다양하면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지불 방법에서도 다양해졌더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으로만 거래를 하다가 요즘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신용카드를 많이 쓰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폐해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비자 문제가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화되어 있고 여러 부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해 주려고 하면은 소비자 지배, 시장 지배에서도 조금 열등하고 정보면에서 열등한 소비자를 우리가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망을 갖추어야 되겠더라. 자,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은 소비자 운동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소비자 의견을 통해서 정부가 반영을 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죠? 네. 자, 한 예를 들면은 미국의 유명한 소비자 대통령이 있어요. 랄프 네이더라고 들어보셨을 거야, 아마, 그죠? 네. 그 사람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데요. 소비자 운동에 있어서는 거의 대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사람이 처음에 자동차에 대해서 건의를 할 때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디자인이나 뭐 외양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소비자 안전을 생각을 한 거예요. 자동차에서 소비자를 안전을 하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자, 아무리 속도에서도 속도를 적게 내더라도 딱 섰을 때 소비자가 안전할 방법은 하나도 없다. 어떤 속도에서도 소비자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책자를 하나 냈어요. 자, 그래서 그 건의를 해서 소비자를 생각하는 마인드로 해서 물건을 만들어라. 자,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안전벨트예요. 자, 그런 식으로 소비자가 꼭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제 발생하기 이전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자, 그러면 소비자 문제가 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소비자 문제는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은 광범위하게 쫙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라인에서 제품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미 유통된 그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피해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불쾌할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도 조금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신체적이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할 수 있어요. 꼭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그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네. 그리고 소비자 문제는 그 피해 원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나 어떠한 힘에 있어서도 사업자가 우세에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뭔지를 소비자는 알고 싶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보 부족으로 기술에 대한 어떠한 부족으로 굉장히 알기가 힘들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 충분히 거기에 대한 지식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의사의 책임인지 아니면은 그냥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이러다 보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요, 그죠? 자, 그리고 사업자가 그 원인을 하더라도 회피를 많이 합니다.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많이 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지금의 우리가 소비자로서 가져야 되는 태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비자 문제가 어느 정도로 발생하고 있고 아이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VCR을 보고 나서 계속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아직 물건을 구입하기에 현명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종종 소비자 문제에 휩싸이기도 하는데요. 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겪는 소비자 문제는요, 휴대폰 통신 요금이라든가 인터넷 게임 요금, 그리고 최근에는 그 외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옷이라든가 다이어트 식품 같은 경우를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져서 청소년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한 해 소비자 문제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은 모두 43만 7천여 건으로 가장 많이 상담을 요구한 분야는 신용카드 사용 피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건강보조식품 피해, 어학교재 등에 대한 피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는 주로 방문 판매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이었는데요. 필요하지 않은 어학교재를 강제로 구입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잡지, 화장품 세트를 구입해 피해를 본 사례도 각각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비자 피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대처해왔을까요? 소비자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이 직접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시기도 하고요. 부모님들께서 대신해서 상담하시기도 합니다. 청소년 관련 소비자 피해인 경우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법적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의식이 점점 높아져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직 대처 방법을 모르거나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보호자인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겠죠. 보시니까 어떠세요? 소비자 문제가 꽤 많이 발생하고 있죠? 네. 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래도 언젠가 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왜냐하면 지금은 대중소비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한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가 한번 그 해결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죠? 네. 자,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소비자가 개인적인 부주의나 아니면 사용을 잘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 보상 요구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세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또 건강한 소비 사회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머니한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대개 피해를 당했을 때 맨 처음에 어떤 방법을 취하시는지요? 예. 일단은요, AS 센터에 신청을 하고요. 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소비자 고발센터에다가 신고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알려진 부분이에요. 그죠? 네. 자, 첫 번째로요, 딱 피해를 당하셨다 생각이 된다면은 해당 물건을 샀던 그 상점이나 그 기업의 소비자 상담실에다가 우선 전화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경위를 얘기를 하세요. 자, 거기서 적절하게 해결이 잘 된다라면은 그 다음 단계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그죠? 자, 거기서 마무리가 되겠지만 거기서 해결이 안 됐어요. 아까 어머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옛날 시대로 가보니까 본인이 지쳐서 그만뒀다. 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소비자 고발 상담센터에다가 전화를 하시면 돼요. 팩스도 되고요. 뭐 아니면 서신을 보내도 돼요. 자, 소비자 보호원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민간 소비자 단체가 많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YMCA, YWCA, 뭐 한국소비자연맹, 뭐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민간 소비자 단체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자,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탁 치시면은 쫙 리스트가 떠요. 그럼 그 중에다 전화를 거셔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겪었는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상담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쪽에서 사업자가 책임이 있는지 소비자가 책임이 있는지를 원인 규명을 해요. 그리고 어떠한 협의를 하도록 권고를 하거든요. 자, 그랬는데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준사법적인 기능인 바로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돼요. 예, 그러면 거기서는 준사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전문가 몇 분이 딱 모이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원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자, 여기서 서로가 이렇게 해서 어떠한 이전 조정을 해라. 자, 그리고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서도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단계인 법원으로 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과정이 된다는 사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소비자적인 마인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한 1단계나 2단계에서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그게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 다음 단계까지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릴 것이 내용 증명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해약을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경우에 내용 증명이라는 걸 보내게 되거든요. 자, 이거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만약의 경우 미래에 어떠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업자에게 이러한 문서 요구사항을 보냈습니다라고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 우편제도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작성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자, 제목에다가요. 계약 해제 통보라고 쓰시거나 아니면은 손해배상 청구라고 쓰십시오. 자, 손해배상 청구라고 쓰시고 나서요. 자, 그 다음에 그 란에다가요. 자, 수신인 되겠죠. 자, 사업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자,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 자, 성명, 주소, 연락처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본문에다가 육하 원칙에 맞게요. 아주 자세하고 분명하게 내가 발생했었던 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나의 주장. 자,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날짜를 쓰시고요. 발신인, 발신일자, 그 다음에 발신인에 대해서 쓰시고 여기에다가 도장이나 사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A4 용지에다가 작성을 하셔가지고요. 복사를 두부를 하시고요. 우체국을 가세요. 그래서 내용 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원본은 우체국 직원이 보는 앞에서 사업자에게 보내시고요. 한 분은 본인이 가지시고 한 분은 우체국 직원한테 보관을 하도록 하면 돼요. 그럼 우체국에서 3년 동안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용 증명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어머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면은 아이들도 아, 이게 소비자 권리를 하나 추구하는 방법이구나. 자, 소비자 권리 중에는 안전할 권리,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이런 권리가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내가 이런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구나 라고 한번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머님들 학원 때문에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학원에 수강 신청을 했는데 학원에서 이런 경우 많습니다. 1년어치를 끊게 되면은 20% DC를 해줘서 싸게 해주겠다. 자, 그래서 1년 동안 등록을 해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틀만 다니고 3일만 다니고 애가 갔다 오더니 엄마 나랑 코드가 안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해지를 하고 싶은데 다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학원 측에서 저희는 지금까지 환불은 없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가 못 들어왔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다음에 들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안 해주거든요. 자, 그럴 때 해결이 안 됐죠. 그러면 2단계 소비자 상담실에 전화를 하게 되면은 소비자 상담실에서 학원법에 의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개강 전날까지 해제를 하게 되면은 100% 다 환불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개강이 지났으면 그 달분은 빠지고 환불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내용 증명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보내면 되겠죠. 그럼 받고 나면은 아마 거의가 사업자가 거기에 응해 줄 거예요. 자, 그런 방법을 알고 있다라면 훨씬 더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자, 제가 아까 소비자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자 권리가 소비자보호법 제3조에 나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안전할 권리. 소비자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자, 두 번째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자, 가격이나 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 그다음 세 번째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
구매 장소나 어떤 구매 패턴이나 여러 가지로 소비자가 강매를 당할 필요가 없지요. 자, 그다음 네 번째가 소비자가 자신의 의견을 정부나 기업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불매 운동도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가 있다. 자, 그다음이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피해를 당했을 때. 자, 그다음이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합리적인 소비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청부가 된 건데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어떠한 생활하고 소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그 권리가 소비자 보호법에 기재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내 권리만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버티면 될까요? 자, 그것도 안 되죠. 소비자로서의 어떤 의무와 책임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자, 눈을 크게 뜨고 내가 어떤 문제가 없나, 그러면 그 문제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는 않는가, 그걸 좀 생각을 하고 나서 적극적인 소비자 자세를 가질 필요도 있고, 또 내가 너무 나만을 생각한 소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타인에게 피해는 주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소비를 좀 하셔야 돼요. 물건 내가 사서 구매하는데 뭐 뒤 훗날이 무슨 문제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 그렇더라도 나눔과 순환이란 거, 자, 내가 소비한 것이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순환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더 건강한 소비를 하실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 문화도 소비 환경도 훨씬 더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오늘은 그럼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멋진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아이들하고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부모님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져서 어떡해요? 자, 오늘 이 시간까지는요, 소비자의 소비 생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요, 의생활로 들어가서 아름다운 옷차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의복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쁘게 입을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오늘 같이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